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결국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일본이 자신감을 얻고 방류를 시작했죠. 이것이 가져올 어떤 파장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또 위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두고 봐야 돼요. 이게 그 기자의 입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좀 아낄 수밖에 없는데 일단 과학의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염수가 안전한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취재된 게 없기 때문에 말을 아낄게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런 주장은 할 수 있죠. 대통령에게 왜 안 막았어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서 그죠? 우리가 얻는 이득은 뭡니까? 아무것도 반대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득이 도대체 뭡니까? 이 주장은 우리가 할 수 있죠. 왜 국민의힘과 조중동은 이런 주장을 전혀 하지 않죠? 질문 자체를 안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무조건 안전하다는 얘기만 해요. 덮어놓고 안전하대. 무슨 근거로? 응? 그거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확인도 안 된 걸 가지고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믿으라는 게 그게 과학입니까? 이데올로기지? 조선일보는 이데올로기 가지고 기사 써요? 자, 오늘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제 시작돼서 이제 국민의 이제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오늘은 이 주제로 좀 방송을 좀 짧게 하려고 해요. 뭐냐면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다녀갔잖아요. 많은 언론들이 이 그로시 사무총장이 굉장히 중립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해외 언론들을 살펴보니까 그루시 사무총장의 끔찍한 발언들, 이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그 허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끔찍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언론에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원문을 그대로 좀 가지고 와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 이 IAEA 사무총장을 이끌고 있는 그루시 정말 과연 믿어도 돼? 한번 다시 한번 판단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허지엔 TV의 일종의 뭐 단독 보도인가요? 아무튼 단독 분석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그죠? 이게 지금 오염수가 결국 어제 오후부터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뭐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설사 못 막더라도 할 수 있는 조처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죠. 지금 중국은 뭐 일본산 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 뭐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무슨 일본의 속국도 아니고 그냥 참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막을 그저 방법이 없어 이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참. 자, 대통령실은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국민 건강 지키는 건 선동이 아닌 과학이다. 그래서 IAEA 그 일본이 외주 줘가지고 낸 그 보고서를 그대로 믿자는 겁니까? 그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일본이 이렇게 데이터 나왔으니까 이거 갖고 요거 가지고 조사하세요라고 준 거 가지고 조사한 거 아닙니까? 그걸 일본을 무조건 믿어요? 어떻게 믿을 건데? 예? 그 대통령실이야말로 과학이 아닌 선동을 하고 있는데 나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 이야기하니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무속에 심취하고 계신 분께서 아니 무슨 자기가 무슨 과학주의자래. 참.
지금 일본 언론들만 지금 신났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덕에 이게 가능했다 이러면서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4일 방류 결정 윤석열 대통령 배려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류 시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윤석열 대통령이 불리하거든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그 일본의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들을 가지고 보도를 한 게 아닌가 지금 우려가 지금 분석이 좀 나오고 있죠. 실제로 어떤 일본 언론은 윤석열 땡큐 이러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인가요? 어디 요미우리 신문인가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보도가 나왔는데 애초에 그 미국에서 얼마 전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었잖아요. 며칠 전에 여기서 이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자라는 어떤 그런 여론이 있었는데 한국 쪽에서 아니다, 괜찮아,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논의가 아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적인 이슈가 되는 것 자체를 일본은 피하는 게 이롭잖아요. 그거를 한국 정부가 도와준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 언론들의 분석은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 댁에 가능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내에서 비판을 받아가며 사실상 방류 계획을 지지해온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해 일본 총리가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종료 전까지는 처리수 방류를 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배려해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처리수 문제를 의제에 올리는 것을 보류했다. 한 일본의 정부 관계자가. 야, 윤 대통령을 배려한 게 아니라 니들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원한 거잖아.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춤을 춰준 거고. 진짜 어느 나라 대통령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우, 뭐 얘기하면 뭐 합니까, 뭐. 자, 그나마 이제 후쿠시마 그 주민들조차도 야, 이건 진짜 국가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일본의 정부에 이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거 국제헌법재판소로 끌고 가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거 똑같은 놈들 아니야. 일본 정부나 일본 법원이나 이 국제헌법재판소로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던데. 아무튼 일본의 일부 주민들조차 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윤석열 대통령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술이나 처먹고 있는데 또. 아유. 기자의 언어가 이렇게 품위가 화딱지가 나서 이게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자, 오늘의 메인 콘텐츠. 자, 그로시 얘기를 좀 오랜만에 좀 다시 해보려고 해요. 이 IAEA 사무총장 우리 권지연 더탐사 기자가 직접 만났죠. 아주 날카롭게 질문하고 그로시 사무총장이 화를 내면서 도망가는 장면. 정말 중국 언론을 중심으로 세계에 보도가 됐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그로시 사무총장이 왔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 호텔에 머물고 있는 이 그로시 사무총장을 아련하듯이 한 명씩 찾아가서 기자회견 요구도 안 해. 한 명 불려가서 아련하듯이 호텔에서 만나고 갔죠. 그거 갖고 인터뷰 기사를 써줬죠. 그나마 일본에서는 전체 기자들이 모여서 다 같이 기자회견 열고 질의응답도 자유롭게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기자들은 그런 것도 안 해. 그러고 아주 마음 편하게 있다 돌아갔죠. 언론 쇼만 하고. 이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막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고, 뭐 굉장히 이 원자력 문제,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포장해가지고 보도가 됐는데 이 사람 과연 그럴까요? 당연히 아니라고 우리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해외 언론들을 직접 가지고 왔어요. 이 그로시 사무총장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 제가 해외 언론들을 쭉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중립적이지 않은 사람인지 완전 원자력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냥 지내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혀 중립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해외 언론들이 그로시 사무총장을 어떻게 그 분석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직접 좀 그 해외 언론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전혀 하지 않는 분석이니까
여러분 한번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로시 사무총장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면 아주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하여튼 가장 그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했던 충격적인 발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후쿠시마 그 핵폐기장, 후쿠시마 그 발전소, 그게 폭파되고 나서 폭파됐다, 그죠? 폭파된 거죠. 방사능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냐? 한 1000명 정도 일본에서 죽었다는데 그 사람들이 방사능 때문에 죽었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그 해외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거 좀 분석해 드릴게요. 네. 먼저 가져온 그 언론은요, 포린 폴리시입니다. 이게 뭐 국제적인 외교 전문지죠. 여러분도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분석 기사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이 그로시 사무총장, 과거의 IAEA 사무총장들은 어쨌든 IAEA는 어떤 유엔 산하의 어떤 이제 기구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원자력 업계의 치어리더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존의 사무총장들은 굉장히 그 조심을 해왔는데,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 그런 우려들을 담은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 2021년 기사입니다. 2021년 3월달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좀 보세요. Historically, the directors general have been careful not to be cheerleaders for nuclear power, said Laura Rockwood, a long-time former IAEA official. 자, 이 문장을 제가 한글로 해석된 부분을 가져올게요. 여기 보면 이거 요즘에 이제 한글로도 해석이 잘 됩니다. 보세요. 오랫동안 IAEA 관료를 일했던 로라 록우드는 역사적으로 이 IAEA 사무총장들은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그 원자력 발전 산업계의 어떤 치어리더가 되지 않도록, 꼭두각시 인형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 왔다. 그런데 이 라파엘 사무총장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친핵 활동을 해왔다. 이러면서 이 IAEA 관계자들조차도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포린 폴리시와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 그로시가 자신과 어떤 그 IAEA 이런 그 행동들에 그 어떤 결정들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그들은 그 안전한 원자력 에너지 홍보하기를 너무너무 열망해서 IAEA 검사 자원을 테스트할 수 있는 행성에 그러니까 조금 약간 번역이 어색하죠. 이 IAEA 내부의 어떤 자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홍보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우려가 많이 된다. 왜 이 사람은 중립적이지 못하냐. IAEA 내부 관계자들조차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이 문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런 걸 보도하지 않죠? 치어리더가 되지 않기 위해서 뉴클리어 파워, 원자력 산업에 치어리더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과거에 그 IAEA 사무총장들이 굉장히 케어풀 해왔는데, 이상하게 그로시는 그런 모습이 없다.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IAEA 내부 관계자들조차도 이런 얘기를 해서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할 정도입니다. Laura Rockwood, a long-time former IAEA official. 자, 이런 내용 전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이건 지금 IAEA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 IAEA에서 얘가 이제 그 발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결정을 우리는 내려야 한다. 과학을 따라가야 한다.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원전 찬양론자예요. 원전 외에 다른 대안은 없어. 그냥 이 사람이야말로 원전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회의가 2022년에 10월 달에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 전력 관련 강력급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한 연설의 내용이 굉장히 이제 그런 좀 문제 많은 발언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가져왔어요. 해석된 걸. 예. 이 보면 이 뉴클리어 정책은 이 원자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과학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예,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 경제적 문제와 경제적 효율성 문제와 과학에 의해서 원자력 문제를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원자력 문제라는 건요, 여러분,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게 경제적 문제만 생각하면 그러면 경제부 관료가 대통령 하면 되겠네? 과학에 우리가 따라가면은 과학기술부 장관이 계속 대통령 하면 되겠네? 그렇지만 우리는 대통령을 그렇게 뽑지 않잖아요. 어떤 모든 국가의 의제와 어떤 여러 가지 그 결정들을 어떻게 경제학자들과 과학자들에게만 맡깁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IAEA 사무총장으로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냥 원자력 어떤 개인 전문가로서는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IAEA 사무총장으로서는 되게 그죠? 부적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많은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마치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중립적인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거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 내용들은 좀 걸러서 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언론들이 문제 제기를 해줬어야 되는 그런 발언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유로뉴스와의 인터뷰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어서 제가 이것도 좀 찾아서 가지고 왔는데 2021년 10월 달에 있었던 유럽 지역의 유로뉴스 발언을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역시 비슷한 얘기인데 원자력 관련한 논쟁을 할 때는 팩트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예. 너무 그 주장들만 난무한다. 과학적으로 얘기해라. 과학은 이데올로기를 이길 거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유로뉴스와의 이제 인터뷰인데 유럽은 이제 좀 지금 원자력에 대해서 유럽 사회는 되게 반감이 크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원자력에 지금 정책을 좀 폐기하고 있는 그런 수준을 밟고 있기 때문에 유로뉴스에도 약간 좀 까칠하게 인터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Sometimes I have the impression that facts are not being looked as often as they should be. 그러니까 팩트에 기초한 어떤 논쟁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인상을 받는다. 민주적 민주적 어떤 의사 선택 과정은 내가 존중은 하는데 그러나 팩트의 단계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팩트와 과학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 결정하지 말아라. 과학으로서 결정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과학자의 발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과학자로서의 역량에 그냥 충실한 거예요. 하지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그냥 과학에만 의존할 거면 모든 국가의 정책을 과학에만 의존할 거면 과학기술부 장관이 계속 대통령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굉장히 그 중립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한 명의 과학자로서는 뭐 그렇게 볼 수 있어도 과연 IAEA 사무총장의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위치에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퀘스천 마크가 찍어질 수밖에 없죠. 많은 환경단체들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 이 방사성 폐기물의 잠재적인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로시는 원자로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양이 매우 적다. 너희들 너무 그 두려움을 갖고 하는 말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원자로 전체에 60년 동안 전력을 공급해온 약 100개의 원자로 거기서 생산해낸 핵 폐기물이 축구 경기장에 하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당신은 알고 계셨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이거는 뭐 팩트일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그 핵 폐기물의 양이 굉장히 작다 이런 얘기는 우리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인 거죠. 핵 폐기물의 양이 크거나 작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원자력 발전소는 한 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을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어? 이게 되게 일부분의 주장을 굉장히 과대해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핵 폐기물이 양이 많아서 축구 경기장 1개가 됐건 10개가 됐건 1000개가 됐건 10,000개가 됐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발전소다. 특히 후쿠시마 그 발전소 같은 경우도 핵 폐기물의 양이 많아서 문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쓰나미가 덮쳤어요. 그러니까 그 발전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 폭발한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에?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이제 그 발전소 주변에 주민들 지금 몇 년째 제대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도 못하잖아요. 에? 이 과학의 문제만으로 이거를 다 해석할 겁니까? 에? 이 유로뉴스의 이 인터뷰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충격적인 제가 그 인터뷰를 하나 가져왔는데, 라파엘 그로시 2021년 3월 달에 그 원자력 관련 문제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 한 언론인과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브렛 쿠글 매스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렛 쿠글 매스. 하여튼 이런 사람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원자력 관련한 무슨 워싱턴 DC에 이제 좀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이자 언론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라파엘 그로시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들 원전주의자들하고 그냥 쿵짝쿵짝하는 인터뷰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편해서 그랬나? 좀 실언 비슷한 걸 하는데 아니 실언이 아니고 신념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 후쿠시마 그 발전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후쿠시마 그 발전소로 그 원전 사고로 2011년에 지금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되게 그 원전 반대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후쿠시마 그 방사선 질환으로 사람 죽은 거 있습니까? 한 100명 정도 뭐 얼마 정도 이제 죽었다라는 뭐 소식은 있는데 그게 후쿠시마 방사능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There's no proof of any deaths caused by radiation effects in 후쿠시마. 그죠? 후쿠시마 방사능 그 어떤 오염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라는 그 근거가 없다. 일본에서 한 1,000명 죽었다고는 하던데 그런 얘기합니다. 좀 해석된 걸 직접 가지고 왔어요. 보세요.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은 암에 관해서 완전히 허구적인 수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1,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후쿠시마 사고, 그 방사선 영향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후쿠시마 이 발전소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토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후쿠시마 이 사고로 1,00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방사선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증거가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방사능으로 인한 질환이라는 거는 검증이 되게 어렵고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환경 오염 문제가 꼭 방사능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이유 원인들과 이렇게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질병이라는 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후쿠시마 방사선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증거는 없지만 분명히 영향은 끼쳤을 거라고 가정하고 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말이 얼마나 코미디인 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폭우가 쏟아지고 엄청난 그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났든 아무튼 그래가지고 수력 발전
소가 그 댐이 붕괴했어요.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던 마을은 수몰되고 사람들 막 떠내려가고 죽고 한 1,000명 죽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 그 사람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익사이지 수력 발전소 때문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에? 아니 이 1,000명의 사람들이 자연재해 때문에 죽은 거지. 에? 그죠? 이 수력발전소 문제 때문에 죽은 건 아니다. 증거 어딨냐? 수력발전소 때문에 죽었다는. 뭐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에? 이 후쿠시마 이 발전소, 그죠? 이 쓰나미에 얼마나, 그죠? 이런 자연재해를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막지 못하는 바람에 일단 쓰나미 때문에도 사람이 많이 죽었지만 그 이후에 사람들이 원인 모를 질병에, 그죠? 노출되면서 1,000명 가까이 죽었는데 이 1,000명이 다 방사선 때문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죠. 하지만 이와 연관된 질환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100% 그럼 역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100% 방사선 영향이 아니라는 거는 그로시 사무총장은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사능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그 연구 그 질환의 특성상 연구를 해보니까 방사선 때문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대비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 후쿠시마 그 사고 같은 것들이 다시 터지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게 정치인 겁니다. 예? 이 일본 사람들이 이거 알면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예? 저 이 인터뷰 보고 진짜 경악했습니다. 제가. 진짜. 이런 사람을 우리나라 조중동들은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아, 정말. 파이낸셜 타임즈의 인터뷰 마지막으로 전해드릴게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와도 이 그로시는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사고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죽은 사람은 없다. 후쿠시마 사고는 오히려 역으로 원자력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주는 사고였다.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 사고가 아니다. 사망자가 많이 일어난 건 핵으로 방사능 때문이 아니라 쓰나미로 인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Financial Times Magazine. 네, 여기서 What I Got Wrong About Nuclear Power. 네,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았던 거. 이런 이제 제목으로 기사가 써 있는데 여기서 이제 라파엘 그로시 충격적인 발언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이제 청중들에게 무슨 강연을 했었나 봐요. 네, 여기서 이제 그로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He told the crowd, 그죠? None died from radiation at Fukushima, arguing that the event demonstrated how safe nuclear could be, not how dangerous. 네. 이거 보세요. 이 후쿠시마 이 사고는 원자력 발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 게 아니고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준 거다. 예.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는 하지만 그거 다 쓰나미 때문에 죽은 거예요. 방사능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청중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웃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써 있는데, 자, 이 한글로 해석된 거 좀 다시 가져올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청중 중 일부는 그들의 불신을 알리기 위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 또 화가 나가지고 사실은 사실 아니냐. 예. 수천 명의 사망자가 쓰나미 때문에 죽은 거지 방사능 때문에 죽은 거 아니다. 네.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이 그 후쿠시마 그 발전소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사망한 사람들과 그 유족들이 보면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예. 이 사람 되게 신경질적으로 항상 늘 이렇게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이 권지현 기자에게 했던 태도랑 똑같은 거죠. 예. 사실은 사실 아니냐. 예.
그래요, 맞아요. 쓰나미 때문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예. 그거는 팩트죠. 하지만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되고 하는 바람에 거기서 나머지 생계를 또 일궈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고향을 떠났단 말이죠. 비록 그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도쿄 인근에서 어딘가에서 살고는 있겠지. 죽진 않았겠지. 하지만 고향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런데도 이 후쿠시마 발전소가 그 사고가 난 게 핵발전소가 위험한 게 아니고 오히려 안전한 걸 보여줬다라는 그런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비록 설사 죽진 않았더라도 에? 쓰나미 때문에 죽지 않고 대피해서 결국 생존해 내긴 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아 나는 살아났기 때문에 후쿠시마 발전소 핵발전소는 안전한 거야. 난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아 핵발전소 안전함을 체험했어. 일본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에? 이거 무조건 진짜 나 이 파이낸셜 타임즈 이 보도 보고 진짜 제 두 눈을 의심해서 몇 번 해석했다니까요. 에? 에. 기가 막혀가지고. 정말 이런 사람을 우리는 떠받들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 왔을 때 그로시 왔다. 어우 유명한 사람이네. IA 사무총장 정도 했으니까 되게 똑똑하고 막 중립적인 사람이겠네. 이 사람 말하는 건 다 맞을 거야. 조중동 국민의힘 이렇게 떠봤던 거 아닙니까? 에? 이 사람이 그 일본이 그 시크릿 데이터만 제공한 걸 가지고 IAEA가 분석한 그걸 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방류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이 방류가 결국 시작된 거 아닙니까? 와,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은 경악스러운 거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오히려 발전소가 핵발전이 안전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방사능으로 죽은 사람 없잖아요. 쓰나미로 사람 죽었잖아요. 너무 진짜 하여튼 네. 오늘 제가 그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이 인간 쳐 웃고 있는 거 봐. 너 영어 무슨 리포트나 이런 거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연설만 하지 말고 이 파이낸셜 타임즈 이 기사 좀 직접 읽어봐라. 요즘은 다 번역도 다 돼서 나와. 기술이 발달돼서 윤석열 씨 뭐라고 했는지 좀 보라고. 그루시 사무총장이 무슨 영어 암기 대회 나가가지고 유엔까지 가가지고 연설이나 하지 말고 무슨 초딩이냐? 영어 암기 잘했다. 나 연설 잘하지. 뭐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돼 있어요 지금? 직접 좀 읽고 살라고 영어 외신 좀. 자, 아무튼 그 그로시의 과거에 좀 끔찍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제가 좀 예전에 좀 해석을 좀 해놨는데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릴 기회가 좀 놓쳐가지고 제 자료를 가지고만 있다가 마침 지금 이 문제가 좀 다시 좀 불거지고 있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IAEA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친원전주의자이고 원자력주의자이고 뭐 과학 맹신주의자이고 뭐 그냥 이런 사람들로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그러나 그 양심적인 어떤 이제 IAEA의 이제 그 관계자들은 IAEA 사무총장이 과거에는 이 원자력 산업의 치어리더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상하게 이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거보다 좀 너무 많이 나아간다.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 하고 있다라는 거. 포린 플리시 기사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더 탐사에서 최은순 씨의 양평 여러 가지 그 비리들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특히 안철영 양평군 국장이 왜 이렇게 최은순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 도왔을까? 그 흔적에 대해서 제가 또 놀라운 사실 하나 찾아냈어요. 단독 특정 보도 다음 주 더 탐사에서 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취재하러 저는 좀 나가보겠습니다. 방송 끊고. 자주 제가 방송을 못 해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좀 취재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허지연 TV 늘 응원해줘서 감사하고요. 저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후원 계좌 많이 이용해주시고 우성이와 재현이물도 많이 이용해주시면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위해서 제가 전액 모두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도 많이 이용해주세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